예, 자료 수집의 네 번째 동영상이고요. 마지막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요, 참여 관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피연구자들과 함께 내지는 혹은 가까이에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그리고 일상의 활동들을 참여한 것을 말합니다. 이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원주민과 함께 살지만 그 원주민처럼 되는 것,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그 참여 관찰을 하기 위해서 선교지 어디를 갔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 프놈펜에 갔다라고 했을 때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참여 관찰할 수도 있고요. 연구 주제가 그렇다면 아니면 선교사님들과 같이 그 가깝게 보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선교사님 집에 며칠 머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 며칠 머물면서 하루에 아주 그 대부분의 시간을 선교사님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같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교사가 된 것,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예. 자, 이 참여 관찰에서 중요한 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일상생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 면에서 참여 관찰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그 피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관찰하고요. 어떤 이웃들을 만나는지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웃과 친구와 친인척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나, 교류를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예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식에 참여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 관찰을 통해서 면담이 주지 못하는 또 다른 종류의 그 자료들을 수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생활에서 있는 일이다 보니까는 꾸미는 것이 매우 그 줄어들게 마련인 것이죠. 자, 피면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 관찰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앞에 동영상의 후반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예, 이것의 그 차이가 나는 것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피면담자가 그럼요. 저는 집에 가서 집안일 많이 도와줍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찰을 해 보니까 많이 도와주는 게 어질러트리지 않기 뭐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과 그리고 현실과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또 그 어질러트리지 않기가 많이 도와주는 거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물어보면 되겠죠. 예. 에이, 당신 뻥이던데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집에 가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 모습들은 안 보였어요. 예. 어떤 면에서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 현지 조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윤리적인 것과 그 연결이 되는데요. 연구 내용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메모하고 기록을 해야 합니다. 예. 자, 이때 피연구자들에게도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연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 그걸 나는 물어볼 거야. 그걸 나는 관찰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실제 목적은 감추고 가짜 목적으로 피연구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윤리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연구자는 피연구자들의 안전, 존엄성, 사생활 이것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자, 이거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흔히 할 수 있는 것이 익명화하는 것이고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혹시라도 이 피연구자들이 누구인지 드러날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은 가급적 이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피연구자들이 자신에 관련된 내용이
나중에라도 퍼블리시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랬을 때에 그걸 존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예, 당연히 그 퍼블리시해서는 안 되겠죠. 예. 피연구자들이 원하지 않거나 내지는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아니면 연구자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연구를 중지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피연구자의 그 실명이나 이 개인 정보는, 예, 아주 뭐라 그럴까요?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현지 조사를 할 때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연구자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 있고요. 그리고 피연구자 나름대로의 연구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 과연 연구하는 나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 내가 현지인들에 대해서 이미 쌓아진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피연구자들도 연구자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엇일까요? 내지는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엇일까요? 예, 어,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한 단체에서는 어떤 그 우려가 있었냐 하면은, 이전에 이렇게 그 자신의 단체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들을 쓴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단체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썼다. 그래서 참 그 기껏 도와줬는데 부정적으로 쓴 걸 보면서 상처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거를 말하기보단 뭉뚱그려 가지고, 예, 여러 단체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그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단체에 무슨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러한 그 부정적인 면들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현지 조사에서 이제 어려운 게 역할 설정과 라포 형성인데요. 연구자가 100% 피연구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도 연구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신뢰는 쌓여야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참여 관찰을 할 때에 연구자는 피연구자의 그 속한 사회에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교통 편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다든지, 아니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 준다든지,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역할들을, 자신의 그러한 역할들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런 것이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현지인들과 라포가 형성이 되어야 하겠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 자료인데요. 자료는 그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면담을 통해 가지고 면담 자료가 만들어지고요. 관찰을 통해서 관찰 자료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들 또한 있습니다. 자, 이 자료에서 흔히들 어떤 거를 자료로만 생각을 하냐면 단행본, 그러니까 도서죠. 그리고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잡지나 신문의 기사, 내지는 뭐 선교단체의 소식지, 뭐 이런 거 정도, 이런 것들이 그 출간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자료를 사용하는 데에는 흔히들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기, 선교 보고, 선교 기도 편지, SNS의 내용들, 이메일 교신, 홈페이지,
이러한 것들은 미출간 자료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저에게 물어보는 원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주 귀한 자료가 됩니다. 자, 이것들 말고 사진이나 동영상들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디지털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유튜브의 내용이라든지 뭐 이러한 내용들도 다 자료로서 아주 귀한 그 가치가 있고요. 그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들을 모으려고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자, 자료 수집이라고 하는 것. 예, 문헌 연구에 비해서 복잡해 보이고 이렇게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 있어서 이 자료조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 자료조사 중에서도 면담 그리고 관찰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주 오리지널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미출간 자료 또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면담은요,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5명을 면담한다라고 하면, 아, 내가 15권의 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15권의 1차 자료를 내가 만들어내고, 그 15권의 1차 자료, 면담 자료죠. 이거를 가지고 내가 글을 쓰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면담, 질적 연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질적 연구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거의 없어서 예, 그리고 뭘 배워서 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참 번거롭고 힘들고 낯설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름대로의 아주 유익한 점이 있고 독창적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러한 연구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연구 방법에 사용되는 조사 자료 수집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